제2교수의 세계사 산책. (19세기) 말에 중국은 서양 제국주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입니다. 내륙에 위치한 윈난성도 예외는 아니었죠. 윈난성에 특히 눈독을 들인 세력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식민지로부터 윈난성으로 세력을 뻗어가려 했습니다. 애초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정복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중국 남서부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1862년에 프랑스는 베트남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프랑스인들은 이 식민지를 코친차이나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는 캄보디아마저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삼습니다. 그 후 프랑스는 윈난성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남부로 흐르는 메콩강을 통해 윈난성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메콩강 탐사대가 조직되어 1866년부터 1868년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윈난성까지 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밝혀진 것은 메콩강을 통해 베트남 남부와 윈난성 사이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대신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주목한 것은 윈난성에서 발원하여 베트남 북부로 흐르는 홍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가 홍강을 통해서 윈난성으로 진출하려면 먼저 베트남 북부 지역을 차지해야 했죠.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베트남 북부 지역 정복에 나서도록 프랑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윈난 지역을 막대한 부와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선전합니다. 예컨대 홍강을 통해 윈난성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던 프랑스 상인 장 듀비는 1879년에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개방되면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 문명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놓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산물들을 위한 거대한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외 무역에 전적으로 폐쇄되어 있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과 적은 비용으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교역로를 사이공 부근에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윈난성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은커녕 중국에서도 매우 낙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차지한다고 해서 서양 제국주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죠. 그러나 윈난성은 여전히 서양인들에게 미지의 지역이었고 미지의 대상일수록 환상이 생겨나기도 쉬운 법입니다. 19세기 말 윈난성을 방문한 소수의 서양인 탐험가와 상인들은 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성을 과장했고 윈난의 부에 관한 환상은 서양 식민주의자들을 매혹하면서 확대 재생산하였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1883년부터 1885년까지 청조와 전쟁까지 벌이면서 베트남 중부와 북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베트남 중부와 북부 지역은 각각 안남과 통킹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윈난성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인 홍강의 하류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그 후 홍강의 수량이 일정치 않아서 홍강을 통해 윈난성까지 항행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이제 통킹과 윈난성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을 고려합니다. 사실 프랑스인들은 베트남 북부 지역을 점령한 후 현지 사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윈난성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윈난성에 대한 야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청이 1895년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중국의 분할이 가속하자 프랑스 식민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윈난을 프랑스의 세력권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게다가 영국과의 경쟁심도 프랑스를 자극했습니다. 1898년에 영국은 자기 식민지인 버마와 윈난성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로 이 계획은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버마와 윈난 간 접경지대 지형이 워낙 험난해서 철도를 놓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자극제가 되어 프랑스는 본격적으로 tonkin과 윈난성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준비합니다. 프랑스는 1898년 4월 10일에 청조로부터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중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 또는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프랑스 회사에 tonkin 국경에서부터 윈난포까지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중국 정부는 철도와 부속 건물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부담만을 진다. 이 합의에 따라서 청조는 자국 영토에서 철도를 짓고 운영하는 권리를 외국인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 건설과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행인 일이었죠. 어떻게든 베트남 북부 지역과 중국 윈난성을 철도로 연결하고자 했던 프랑스는 재정적 부담을 전담하면서까지 철도 건설을 기획합니다. 윈난 철도의 건설은 1897년 초 인도차이나 총독으로 부임한 폴 두메르 치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두메르 총독은 인도차이나의 재정개혁과 2억 프랑어치의 공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인도차이나 전역을 관통한 철도망과 중국 윈난성까지 이어진 철도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윈난성까지 이어진 철도는 베트남 북부의 항구 도시인 하이퐁에서 출발하여 하노이를 거쳐 윈난성의 성도인 쿤밍에 도달한 노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철도를 전월철로라 부릅니다. 전은 윈난성을 가리키는 별칭이죠. 프랑스인들은 그냥 윈난철도라 불렀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이 철도를 윈난철도라 부르겠습니다. 사실 두메르는 철도 건설로 만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도는 윈난성을 프랑스의 정치적 지배 아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윈난철도의 건설은 윈난성 주민들이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1899년과 1900년에는 윈난성의 프랑스 영사관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메르는 이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윈난성 정복의 계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본국 정부가 이를 제지하면서 두메르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윈난성을 직접 지배하기보다는 중국을 현 상태대로 놔둔 채 중국 전역에 경제적으로 침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으며 다른 열강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정책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윈난철도의 건설은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하이퐁부터 쿤밍까지 총 연장은 848km에 달하며 그 가운데 중국 내 구간이 465km입니다. 윈난철도의 베트남 구간은 비교적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이퐁 하노이 구간은 1902년에 이미 개통됩니다. 그런데 베트남 국경을 지나면서 공사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베트남의 국경 도시인 라오카의 중심부의 해발 고도는 100m 정도인데 쿤밍의 해발 고도는 1900, 2000m에 달합니다. 여러 강과 울창한 밀림도 지나야 했죠. 이 험준한 지역에 철로를 놓기 위해 프랑스 건설 회사는 465km에 달하는 라오카이와 쿤밍 사이 구간에 무려 175개의 교량과 155개의 터널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당시 윈난철도는 철도 건설에서 기술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들의 집합소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 바람에 프랑스는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해야 했죠. 그렇지만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은 이 공사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작업 중 일어난 사고도 잦았지만 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불결한 위생 상태에서 비롯된 전염병이었습니다. 윈난철도 건설 공사 중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2,000명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하이퐁부터 쿤밍까지 이어지는 윈난철도는 1910년에 완공됩니다.
이 철도는 그 정치적 의도로 보나 건설 비용으로 보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프랑스가 동아시아에서 단행한 가장 야심찬 제국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윈난철도는 서양 제국주의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윈난성이 근대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철도를 통해서 외딴 윈난성에 근대적 문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윈난철도는 양면성을 지녔습니다. 현재 쿤밍에는 윈난철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래 윈난철도의 종착역이었던 옛 쿤밍역이 청사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현재 쿤밍에서 주로 사용되는 철도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윈난철도 박물관은 프랑스가 지은 윈난철도부터 오늘날까지 윈난성 철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박물관이 윈난성 철도의 역사를 제시하는 방식은 복합적입니다. 물론 윈난성에서 철도의 역사가 프랑스 제국주의의 기획으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박물관의 전시는 프랑스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다는 철도가 궁극적으로 윈난성의 발전과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전시물에서도 이러한 전시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조에는 가운데 현재 윈난성의 철도 노선이 표시된 입체 지도가 배치되어 있고 그 주위로 윈난성의 자연, 문화 환경을 배경으로 여러 시의 기차들이 터널과 다리를 지나 달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윈난성의 다양한 소수민족은 이를 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양옆으로는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철도를 건설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조들은 분명히 철도 건설과 철도가 가져온 효과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현재 철도가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핵심으로서 중국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려면 과거의 철도가 중국을 침탈하려는 서양 제국주의의 도구였다는 점을 강조해서 비판하기는 논리적으로 어려워지겠죠. 전시관의 첫 설명판에도 1910년 윈난철도의 완공이 새 시대를 열었으며 철도가 윈난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박물관 2층에는 윈난철도와 관련된 각종 사진, 설계도, 작업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1910년에 윈난철도가 완공된 상황까지 설명했는데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랑스가 무리해서 윈난철도를 건설한 목적은 윈난성을 자기 세력권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었지만 이후 상황은 프랑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철도를 통해 윈난성의 경제를 장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철도가 완공된 뒤에도 프랑스 자본은 윈난에 진출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익이 될 만한 사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프랑스는 철도 건설에 큰 비용을 투자한 만큼 철도 요금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윈난성의 수출업자들은 윈난철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차라리 홍콩 쪽으로 수출 상품을 내보내기를 선호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윈난성 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된 것도 프랑스가 윈난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구나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윈난성의 정치적 상황은 프랑스 제국주의 정책의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윈난성의 군벌로 부상한 탕지아오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프랑스의 영향력은 1927년 탕지아오가 몰락하고 룽윈이 윈난성의 새로운 군벌로 권력을 잡은 뒤에도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윈난성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프랑스의 정책은 실패합니다. 제국주의가 늘 성공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프랑스가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한 윈난철도는 1937년에 시작된 중일 전쟁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맞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해안 지역이 대부분 일본군에 점령당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외부로부터 전쟁 물자를 공급받으려면 중국과 접경한 다른 국가로부터 중국 내륙으로 직접 들어오는 보급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일전쟁 초기에 그런 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경로가 바로 윈난철도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전쟁에서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전쟁 물자가 윈난철도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였습니다. 1940년 9월 일본군이 인도차이나에 진주하여 윈난철도를 폐쇄한 뒤에는 버마와 윈난성을 잇는 도로가 그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윈난성과 외부 세계를 연결한 이러한 교통로들이 없었다면 중일전쟁 동안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일본과의 싸움을 이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1946년에 프랑스 정부는 윈난철도의 중국 내 구간에 대한 소유권을 중국 정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윈난철도는 중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와 철로 노후화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운행 중단을 겪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는 주로 화물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쿤밍, 위시, 허커우 철도가 쿤밍과 베트남 접경 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나 이 철도를 베트남 철도망과 직접 연결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윈난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에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를 이겨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세기 전반에 윈난성에서 전개된 자주적인 개혁의 노력들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살펴보겠습니다.